자, 이제 내 손 안에 여자 통분술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앞으로 뭐 한 3차례 내지 한 5차례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할 것이고, 일단 뭐 이 안에 뭐 처음에는 그 여자들의 각각 육친에 대해서 남자들의 육친과 여자들의 육친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시중에는 모두 다 남자를 판단하는 쪽으로 책이 많이 나와 있고, 여자 통변에 대한 전문 서적은 아마 제가 여자 통변술 책을 낸 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정관이 나옵니다. 정관. 왜 정관이 나오냐면은, 여자는 일단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있다가 장성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이 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자의 가장 중요한 게 정관이고,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입니다. 상관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자, 여자 통변술 책 3편에 보면 제일 먼저 정관이 시작되는데, 일단 일간이 극하는 것이 관과 살입니다. 그 정관과 칠살인데, 근데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고, 음양이 같으면 편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관을 얘기하면 인간관계에서는 뭡니까? 정부가 되고, 관청, 혹은 정부 공무원, 그 다음에 뭐, 또, 그 어떤 단체의 장, 혹은 어떤 단체의 대표, 그 다음에 뭐, 사장, 등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이기 때문에, 정관이 나한테 희신이냐, 기신이냐, 혹은 정관이 힘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관이 합이 되거나 충이 되거나 정관이 극을 받거나 하는 것이 일생 동안 여자가 살아가면서 혼인생활에 만족한가 불만족한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또 한편으로는 그 여자 자체의 명망, 지위, 뭐 예절과 교육, 규율, 뭐 책임률, 그 다음에 복종하는 거, 그 다음에 뭐를 지킬 수 있는 등등을 약속에 대한 이행력 정도를 나타내니까 이런 정도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아까 등급을 얘기했는데, 여자가 정관격이면 가장 여자 중에 등급이 높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관격이면은 정관이 뭐 기신이냐 희신이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정관격이라 그러면 일단 하나의 격이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뭐 희신이면 훨씬 낫겠죠. 근데 기신이어도 그래도 등급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정관 자체가 뭐냐면은 일단 남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사주 당사자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내요. 약속을 잘 지킨다, 못 지킨다는 일단 정관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모두 정관은 뭡니까? 인격이 고상합니다. 고상해. 그래서, 법규, 혹은 우리가 규범이라 그러죠. 규범을 아주 잘 지킵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를 안 해요. 뭐 어디 가든지 횡단보도 신호 잘 지키고, 아무리 차가 많아도 가만히 횡단보도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정관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뭐 정관이 살짝 옆구리가 받쳤다든가 이러면 이제 막 뛰어 건너가고 뭐 빨간불이도 가고 다 그러고 그렇게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보면 4페이지 보면은 정관이 격인 사람은 규율을 잘 지키고 일에 광명정대하며 흐트러지지 않고 정직하게 복종한다. 그 다음에 기질 자체가 고상하고 빼어나 보인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관은 원래는 요 관자입니다.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관리. 그래서 관리하니까 사람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갖췄고,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도자는 뭐예요? 지도자는 뭐 어떤 큰 단체가 아니라 어떤 모임, 어떤 작은 자리에서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계에서는 지위가 높은 장관이나 혹은 부대를 통솔하는 장교가 되고, 기업계에서는 뭡니까? 실권을 가진 임원 혹은 사장, 대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만 정관이라고 다 그러냐 그건 아니죠. 정관이면은 정관이 아까 제가 격에서 말씀드릴 때 격은 뭐라 그랬습니까?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정관에 대한 얘기는 정관격이거나 정관이 용신인 사람, 정관 용신인 사람,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정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관인. 그러면 격이 손상되지 않아도 용신에도 손상되지 않아야지 정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깨지지 않은 정관격이나 정관이 용신인 사람은 공교육이나 행정관리, 행정관에 발전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한테는 남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압이 남편이 되기 때문에 정관이 뭡니까? 월에 있어서 정관격이어도 좋고 정관이 깨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그래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관이 다만 이제 문제가 자 정관이 나타났어요. 정관이 나타났는데 자 상관이 있다던가 인성이 있으면은 정관의 기운이 자꾸 설계되죠. 상관이 있으면 정관을 극하죠. 이런 경우는 정관의 장점이 많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정관이 내가 일간이 신강하다면은 정관을 보되 인성을 보거나 상관을 봐서 보는 것보다는 재를 봐서 재생관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격은 재생관 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여자 사주에 여기가 정관이면 가장 좋죠. 그죠? 일단 정관 깨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궁이 정관이면 좋죠. 여자 사주에. 그죠?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그럼 의리려 그러면 여기가 정관이거나 아니면 월지 자체가 정관이면 무조건 신강해야 되는데 신강하지 않으면요. 신강하면은 재에서 관으로 가면 되는데 신약하면은 인성이 있어야 되죠. 인성이 많으면 안 되고 인성이 힘이 있어야 돼. 인성이. 그러면 관이 관생인 해가지고 나를 생해줄 거니까 정관이 전혀 아니죠. 나한테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갖춰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참, 자, 관이면은, 관이 혼잡되지 않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복잡하게, 자, 만약에 간목일간인데, 정관은 뭡니까? 신금이잖아요. 그죠? 신금이 그러면, 튼튼하려 그러면, 유나, 신을 한자를 봐야 되겠죠? 그죠? 유나, 신을. 근데 또, 여기 또 신이 또 하나 나왔다. 혹은 이게 아니고 신이 또 하나 나왔다든가 경이 나왔다든가 이거는 관이 혼잡됐죠. 격도 혼잡되고 이러면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이라는 것은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럼 집중력이 좋으면 뭘 하죠? 성공에 대한 성취도가 많고 또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짧은 순간에 많은 걸 내가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의도 짧은 순간에 간단 명료하게 상대방한테 강의를 하면 수강생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관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말을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뭐 촌철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몇 마디 말로써 함축적으로 다 표현해가지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정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관리하는 능력이 있고, 뭐, 교습하는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물론 뭐, 정관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 못 하겠지만, 아무튼 정관이라는 게 그만큼 좋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관이, 5페이지에 보면은, 정관이 명국에서 유력하고, 그리고 유력하다 힘이 있고, 파극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극되거나 충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희용신인 경우에는 정관의 기기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명에서 정관이 식신, 상관 등의 정관을 극해하는 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식상은 안 봐야 되고 인성은 안 봐야 된다 그랬죠. 식신, 상관 등의 정관을 극해하는 지지에 않는 것을 꺼리고 식신, 상관이 정관에 드러나서 정관을 극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관격이면은 정관격에 반하는 격이 있다든가 반하는 글자가 드러나면은 사실은 그 사주 당사자가 헷갈립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또 하나 이제 여기 보시면은 8페이지 가서요. 까맣게 이제 블록이 되어 있는 글이 있는데, 여자가 신강하고 관성이 용신인 경우에는 급제가 투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급제가 재성을 저극해서 재성이 재성관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성을 용신으로 쓴다 그러면 급제가 나타나면 용신인 관성의 원래 원신, 재성이 관성의 인성이거든요. 재성을 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용신 자체가 약해지니까 용신이 나타나고 용신이 나타났다. 자, 관이 용신인데 관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1번인데 1 플러스 1은 뭡니까? 제가 있어서 재생만 해주면은 이 사람이 50이면 이게 있는 사람 100이 됩니다. 혹은 150이 되고. 근데 관이 얘는 없고 인성이 있다든가 식상이 있으면 이거 뭐 인성이 힘을 빼가버리잖아요. 관이 용신인데 쟤는 뭐예요? 극해버리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관이 용신이면 관선을 돕는 반드시 제가 있어야지 좋고, 제가 없으면은 등급이 떨어지고, 제가 없는 거에 더해가지고 뭐 인성이 있다든가 식상이 있게 되면은 그만큼 그 사주 당사자가 힘이 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쭉 해가지고 여기서 잠깐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성과 배우자 인연을 이제 관을 얘기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성과 배우자. 자, 여명 통분술이니까 여명에 대한 걸 일단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일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연지는 조상이잖아요. 그죠? 이건 부모입니다. 부모. 이 배우자거든요. 이게 자식궁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자한테는 요게 남편 자리예요. 남편 자리. 그럼 이거는 부모, 할배, 할매, 자리가. 이거는 뭐 아들, 딸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게 꼭 이렇진 않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남편이 여기 있는데 요걸로 해서 남편이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지로 남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 비가 있을 수 있고 식상이 있을 수 있고 재가 있을 수 있고 관이 있을 수 있고 인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원래는 관이 있어야 되지. 근데 내가 신약하면은 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관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재가 있어도 아닌 거고, 식상이 있어도 안 되고, 그때는 인이나 비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신강하면은 인이나 비가 있으면 완전히 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집가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인성이 있으면은 뭐예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남자를 뭐 만나거나 하면은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콧구멍이나 주시다고 이런 사람은 되지. 비급이 많으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안 좋은 건데 자 그러면은 요골자가 남편이 요골자가 피고 식상이고 재고 관이고 인성이면 남편이 어느 성향을 반드시 지립니다. 관이면은 원래 남편 같고 재면은 뭐예요? 쟤도 재성관이가 좀 괜찮아요. 근데 인성이면 남편이 인성이면 뭐예요? 관이 성향이 뺏기잖아요. 관답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 피면은 나하고 똑같으니까 나하고 맨날 다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식상이면 애 같다. 보통 뭐 남편을 갖다가 뭐 큰아들이라 그러죠. 여자들이 요즘 그죠? 이게 완전히 큰아들의 막내 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상이면. 피곤합니다. 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 궁에서 만약에 딱 이렇게 여기가 정관이 딱 나타났다. 정관 나타나는 사주가 많을지 알아요? 일주 따져가지고 별로 없습니다. 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경호는 정관이 나타났죠. 이게 정관이니까. 이 일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병자도 또 됐네요. 이게 개수니까.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신사도 또 됐네요. 병화니까.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정해도 또 됐네요. 임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많아요. 일지가 정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나머지는 시집가지마?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이 또 있는데, 자, 이거는 궁임이라 그럽니다. 궁이 뭐예요? 정해진 자리라는 게 정해진 자리. 그러면 여기는 배우궁입니다. 그러면은, 자, 배우궁 말고 또 하나 있죠. 우리 육친이 있죠, 육친. 그걸 성이라 그러거든요, 성. 배우성이래. 배우성이 성을 보고 또 판단해야 돼요. 배우성. 자, 배우성을 봐가지고 정관을 찾으면 돼요. 어디든지. 착 찾아가지고 여기 있다. 정관이. 그러면 뭐예요? 님은 먼 곳에. 나하고 거리가 있으면은 다정하지 않습니다. 응? 자, 여기는 나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 나이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할 수 있고, 여기 있으면은 가까운데 좀 이렇게 철딱선이 없다. 위치로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정관이 없다. 그럼 어쩔 겁니까? 에? 에? 아니지. 후처로 가는 게 아니라 대신론에 따라서 정관을 대신할 글자를 찾아야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정관을 대신하면은, 정관이 일단 상관으로 첫 번째 바뀌고요. 두 번째 급제로 바뀌고요. 세 번째 정제로 바뀌고요. 네 번째 정인으로 바뀌는데, 보통 1, 2, 3번에 다 해당됩니다. 자, 근데, 다만 배우자는 여기서만 찾아야 돼요. 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빌려서 가차하거든요. 가차한다가 빌린다는 얘기인데, 가차해서 쓰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님은 먼 곳이 있는데, 그걸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만은 무조건 하고, 이렇게 일간 기준으로 보익자에서 하는데, 배우자 꼭 1번이에요. 월간이 2번이고, 여기 3번입니다. 그러면은, 자, 1번이든 2번이든 3번에 해당돼서 이 가정관이, 이거 가정관이라 그러거든요. 정관 아닌 게 가정관이라 그러는데 이게 또 가정관이 됩니다. 가정관인데 가정관에서 그 사람의 만날 남편을 알아낼 수 있어. 성격이. 뭐, 인성이냐, 그러니까 상관이냐, 급제냐, 정제냐, 정인으로 해서 내가 만날 남편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배우자의 개성 판단 232페이지 있거든요. 232페이지.
지금 제가 부연 설명 잠깐 드렸는데 2, 3위. 자, 배우자의 개성 판단. 자, 배우자 개성에 대한 판단을 본인 명곡 일지 십신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남편인데 뭐 육친으로 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관이면 가장 좋은데 정관이 아니고 다른 데 정관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걸 봐야 되겠어요? 정관이 있는 위치의 정관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정관이 없다면은 여기에 있는 배우자 궁의 글자의 성향도 보고 그 다음에 상관이 가정관이냐 급제가 가정관이냐 정제가 가정관이냐 정인이 가정관이냐를 따지고가지고 내가 만날 남편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일지가 편제인 경우는 편제의 특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편제가 명상의 희신이라면 희용신의 장점으로 판단하면 되고 편제가 기신이나 병신이라면 배우자의 개성이 불량한 방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남녀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자 이게 배우자 궁이 기신이냐 혹은 가정관이 기신이냐 정관이 기신이라 가지고 내가 남편을 잘 만날지 아니면 뭐 못 만날지 누구는 잘 되려 가지밭에 넘어져 가지고 시집 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각자 본인의 저거 따라 달리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밑에 1번에 보면 일지가 정관이면은 여자 사주에 희용신이면 배우자 용모가 단정하고 인격이 고상하며 고아한 기질로 매사에 꼼꼼하다. 광명정대의 공익을 지켜 법을 준수하고 깊은 사례와 객관적인 이성을 가졌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일정한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며 순서가 점진적이다.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일지정관이 기신이면 결정된 일을 어떤 경우에도 바꾸려 하지 않고 굳게 지키기 때문에 행동의 업무가 매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깝깝합니다. 정관이 고집으로 나타나요. 아집으로. 기신이라면 소심하고 관이 기신이면 살작용이 나니까 소심하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두려워하고 한번 시작한 일을 절대 손을 떼고 그만두려 하지 않아. 포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에 당면하면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친다. 진취적 능력이 결핍되고 사람의 재능을 아는 능력이 없어 관리 능력이 부족하며 판에 박은 뜻이 그냥 의심과 시기가 많으며 걱정이 많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일지 평관하고 쭉 다 나오는데 요거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 목차에 보시면은 여명의 십신에서 보면 정관, 칠살, 정인편인, 정제편제, 식신상관, 비견급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책을 그냥 읽어보시면은 통변술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성의 인연과 연애라에서 227페이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남녀 모두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저걸 할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결혼할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판단해 줄 것인가. 자 보통 보면 나는 언제 남자를 만날까요? 남자는 아가씨를 언제 만날 거야? 안 물어보면 어린 애들이 오면 전부 다 나는 언제 결혼해요? 언제 남자친구 생겨요? 이렇게 다 물어봐요. 근데 그건 아무 때는 네 만날 때 만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성과 인연에서 여자에게 책으로 가서 227페이지에 이성 인연은 명국리의 관성으로 살핀다. 자, 관성으로 살피는데 정관 7살이 전부 다 여자한테는 이성입니다. 여명이 국내에서 관살이 많고 만약에 왕하다면 관살이 왕하다면 뭐예요? 그 여자가 이쁘고 날씬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관살이 많은 만큼 남자와 인연이 많은 걸 탓해. 그러니까 우리 꽃에 벌들이 몰려들듯이 꿀이 있으면 남자는 무조건 달라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놈 저놈이 오는데 그 자식이 내 남편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자보고 알 수도 없고 판단이 어렵죠. 그래서 관살이 만약에 많은데 희신이라면 나한테 좋은 사람이 없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남자의 사랑을 받을 것인데 기신이라면요
뭐 돼주고 뺨 맞는다 그러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귀신인데 어디에 있는가 위치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연월일시에서 격이든 용신이든 간에 아까 말했다시피 격이 월지에 있는 게 가장 등급이 높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연간이고 그 다음에 시간인데 용신도 또 마찬가지로 월간에 용신이 있는 게 가장 격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연간이고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살이 만약에 희신이라면은 관살이 왕한 놈이면 왕할수록 내가 남편이나 뭐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자, 관살이 만약에 연간에 있으면요, 용신이고, 내가 일찍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월간에 있으면은 뭐 조금 뭐 적당한 나이에 갈 수 있고, 시간이 있으면은 그만큼 많이 늦어지는 거예요. 결혼할 인연이. 근데 귀신이라면, 귀신인데 연간이 있으면 나는 빨리 잘못하면 남자한테 몸을 뺏길 가능성이 많죠. 자, 여자는 보세요. 여자는 특이하게, 자, 관살운에도 남자와의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면 관살이라는 게 꽃에 날라드는 나비와 벌이니까. 그 다음에 상관이나 식신운에도 남편과 인연이 생겨요. 왜냐면 식신상관은 뭐예요? 자식성이니까 내가 괜히 이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뭐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한번 잘못 누우면 임신하죠. 여자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보는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훨씬. 그래서, 남들이 통변술 책을 1, 2권 내고 난 다음에 여자도 이렇게 봅니까? 아니요. 여자는 다르게 보는데요. 근데 또 여자 통변술 책 나오고 나니까, 아니, 남자, 여자는 보는 게 똑같지 뭐 여자 통변술 따로 했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내가 속으로. 니는 뭘 알아도 뭐 지엇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여자 통변이 여자 남자가 똑같아. 자, 그래서 관살이 귀신이면 귀신이면서 관살성이 많으면 이성과 인연은 많지만 남자의 조력을 못 얻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일생 동안 계속 감정의 기복이나 남자와의 다툼, 정오, 이런 게 생겨 이혼하고 헤어지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위치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뒤에 나오네요. 관살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위치와 이성과의 기륭이 나타나는데, 여성이 명궁대 관살적 위치로 남자와의 관계가 어떤가의 정도를 알 수 있다. 관살적 일지, 월간, 시간 등 일간과 친밀하고 가까운 정도에서 위치한다면 이성과 연이 아름답고 관계가 밀접하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녀 옆에 바로 있잖아요. 서로 같이 있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좋은데, 만약 연간이 있고 연지에 있다 그러면 나와 멀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남자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님은 먼 곳이라고 해요. 님은 먼 곳에. 그래서 정관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연간이나 연지에 안 나타나야 좋은 거예요. 아니, 남편인데 맨날 나 한 번 안 안아주고 말이야. 뽀뽀도 안 해주면 그 남자하고 결혼 말라고 해. 혼자 살지. 그래서 만약 부부간이지만 업무상으로는 매일 보러 온 것이 가능하겠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적고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아주 많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관살의 왕도, 왕한 정도와 많고 적음과 이성과의 영향력 판다. 명궁의 관살이 많은 경우는 이성과 인연이 아주 많음을 암시하는 것 외에도 여명 자신이 남성들 자기 스스로 주변에 떠돈다. 혹은 내가 남자가 많은 곳에서 직업을 가진다.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자가 남자 많은 곳에 직업을 가지면 뭘 할까요? 일반 회사의 격리라든가, 그러니까 좀 위험한 직업, 철강 내지는 건축 이런 계통이 남자가 주로 하는데, 거기에서 사무직이면은 그 남자가 많은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군인으로 갈 수도 있고 간호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간호원도 보통 남자가 많은 곳에 직업을 가지는 편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발소에 뭐, 마사지 혹은 뭡니까? 면도 해주는 아줌매들. 그것도 남자가 많은 데서 근무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중간쯤에 내려서 229페이지 관살성은 여명의 부성으로 국내에 관살이 많으면 그녀 자신이 감정이 전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관살이 하나면은 감정이 처음 느낀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똑같이 가는데 관살이 2개 있거나 혹시 셋이 있으면은 관살 하나하나마다 남자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죠. 변덕이 끓고. 응? 그래서 명국이 불순하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혼인의 시기와 결혼을 판다 286페이지. 자, 혼인의 시기와 결혼의 판단이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혼인의 시기와 결혼의 판단. 간단하게 얘기해. 여기가 궁이라 그랬죠. 배우자 궁. 그죠? 그 다음에 성이 있다 그랬죠. 성은 뭡니까? 정관이죠? 호 뭐예요? 가정관입니다. 이걸 성으로 판단해야 돼요. 성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자, 궁에서, 이 궁이 합의되거나, 충이 될 때가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궁이나 성이 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정관과 합의되거나, 충이 될 때,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가정관. 요 보이자에서 가정관에서 가정관 정해진 글자가 합의되거나 충이 될 때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대운상에서 일단 응기를 해야 돼. 대운상에서 그 글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 자, 그러면은 자, 그 사주가 갑자기 이 사주 너무 싫어하겠지? 아무 사주나 넣을 수 없고, 웃작가. 자, 여기 지금 사주가, 29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걸 좀 지우고요. 병자의 무술. 자, 3대원이에요. 병자, 거래, 갑술, 계유, 임신, 신미. 13, 23, 33, 44, 53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자, 내가 궁이라 그랬죠? 자, 궁이 여기 있어요. 이게 딱 정관이네, 뭐. 이거는 성을 찾을 필요가 없네? 자, 이 자리에 관계되는 글자. 운에서, 자, 자는 너머리죠. 해는 뭐예요? 해, 자, 축 해서 요 합을 하죠. 요 운이 결혼하는 거예요. 어? 궁을 합을 하니까. 합이나 충이나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교체기에, 23세, 요로 갑술에서, 을해하고 갑술, 을해에서 갑술로 넘어갈 때 13세에서 23세까지가 갑술인데, 병진년에 결혼했답니다. 진이 뭐예요? 진이. 자진하죠, 또. 그죠? 해자고 자진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자가 정관이 아니고 만약에 정관이 드러났으면 그 글자로도 또 판단해야 돼요. 요건 지금 딱 정관이 딱 아까 일지가 정관인 경우에 딱 해당됐네요. 둘, 하나. 자, 을사기축 임신병호. 여자분이 임준은 29세 계유년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자, 우리가 궁으로 볼 때는 신금이 배우자 자리인데, 자, 기토 정관이 드러났죠. 그죠? 기토 정관이 드러났는데, 임준우는 뭡니까? 운에서. 자, 인이나 묘는 기토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데, 임진우는 뭐예요? 진축하고 파를 하죠. 파는 형이나 충의 일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운에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연운에서 계윤이 나오니까 뭐예요? 축을 건드리죠? 사유축합니다. 그죠? 유년에서 사유축. 그럼 요 기토를 건드린 연도예요. 건드린 대운에 건드린 연으로 인해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으로, 이건 성에 해당됐죠. 성이 정관에 드러났으니까. 아까는 궁이 정관이어가지고, 정관 자체하고, 연관이 있어 결혼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정관이라는 정성이 나타나가지고 결혼하는 걸로 응했다. 그거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줘요. 기유, 기사, 갑오, 정묘,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이 지금 26세 94년 갑술년 결혼. 자, 26세면은 임신년, 신미 26세면 신미하고 임신으로 같이 작용하는데 미운으로 보면 뭡니까? 자, 여기서 관을 볼 때 관이 없죠? 아, 관이 여기 있나? 유검? 정관이네? 에?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아까 말한 님은 뭔 것이 해당되는데,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신이 뭡니까, 신이? 16세, 신미운이. 신이, 정관이, 여기 신이, 유가 신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죠? 유가 신이니까. 근데 미가 이제, 궁이 오죠? 배우자 궁은. 그럼 사오미 합니다. 그죠? 오하고 합을 하죠. 오미 합을 하든 사오미라든 합을 하죠. 그럼 이건 합이나 충으로 인해가지고 결혼에 대한 작용이 나는데, 자, 술이 뭐예요, 술이? 오술 하고 궁을 합을 하죠.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일치돼요. 그 방법을 사람들이 몰라서 못 찾는데 거의 다 결혼하는 게 응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내가 과거에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뭐 아닌 것도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통변이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예를 또 하나 보면요, 이 사주에 지금 배우자가 남자가 있는데, 남자는 내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써놨거든요. 자, 신의 신축, 병신인데, 자, 그럼 이게 지금, 갑술년에 결혼한 게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71년, 69년 2살 차이니까 기해의 운에 기해대운에, 이거 기해대운에 결혼했는데 기해운에 결혼했고 갑술년이거든요.
기의 운에. 자, 이 사주에서 이게 똑같이 정관이 여기 있네요. 아니, 평관이구나. 평관이면 이거는 이렇게 볼 때 요 글자가 배우자 공입니다. 신이. 보이죠? 음량이 틀린 게 근데 요 신이 저건데, 신금이 뭡니까? 갑술년에 요 앉는 자리를 축수령 하죠. 축수령. 응? 돼서 결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